네, 이번에 살펴볼 건 형변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제 3.5를 통해서 형변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한 부분을 보면 실수형 변수 f1과 f2를 선언하고 f1에는 123.125라는 값을 대입했고 f2에는 아무런 값을 대입하지 않고 빈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수형 변수 i1과 i2를 선언하고 i1에는 아무런 값을 넣지 않고 i2에는 150이라는 값을 대입했습니다. 다음 코드를 보면 i1은 f1으로 되어 있는데 등호는 대입 연산자로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하는 기능을 하는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f1의 값은 123.125로서 소수점이 있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대입할 변수 i1은 int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수값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3.125는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데요. 용어가 세분화될수록 헷갈릴 위험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확하지만 더 넓은 의미인 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수점이 있는 수를 정수형 변수에 대입하면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무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i1에 들어갈 값은 123.125에서 소수점 이하가 버려진 123이 됩니다. 즉 이 코드는 실수인 123.125가 정수형인 123으로 형의 변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ns로그를 사용해서 그 변환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 식은 정수에서 실수로 변환된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값인 i2에 들어있는 값은 150입니다. 이 정수인 150을 실수형 변수인 f1에 대입하면 아까 f1에 대입되어 있던 123.125는 없어지고 150.000으로 치환이 됩니다. 정수인 150은 실수로 형 변환이 일어나서 150.000이 f1의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 코드의 오른쪽 식의 값을 구해보면 i2는 150이고 100인 정수로 나누면 i2도 정수이고 100도 정수상수이기 때문에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정수 계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1.5가 나오지만 뒤에 소수점 이하짜리는 무시돼서 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수 1을 왼쪽에 실수형 변수에 대입하면서 다시 실수로 형 변환이 돼서 f1에는 1.000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저장할 변수가 실수형 변수이므로 오른쪽에서 구한 값이 1.5가 대입될 것 같지만 오른쪽 항에는 둘 다 정수이기 때문에 먼저 정수 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값은 1.5가 아니라 1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1.5가 아닌 1이 대입되는 겁니다. 다음 식을 살펴보면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식은 앞의 코드처럼 정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i2인 정수와 100.0인 실수로 구성되어 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연산자가 정수와 정수인 경우에는 정수 계산을 사용했는데 정수 실수인 경우에는 둘 중 어떤 계산이 사용되어질지가 문제입니다. 오브젝티브 C에서는 두 P연산자에 대해서 연산을 할 때 둘 중 하나라도 실수인 경우에는 실수 계산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i2에 들어있는 정수 150을 실수 100.0으로 나누면 값은 1.5가 됩니다. 실수 계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1.5가 되고 왼쪽인 실수형 변수 f2에 대입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1.5가 대입되게 됩니다. 마지막 코드를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형식의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가로를 치고 그 안에 자료 유형이 적혀 있는데 이를 형변환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형변환 연산자는 바로 뒤에 나오는 변수의 형을 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i2는 150이 들어있는 정수형 변수인데 이 앞에 실수로 바꾸는 형변환 연산자를 써서 i2의 값을 150.00으로 변환시키게 됩니다. 이때 i2는 이 형변환 연산자에 의해 형변환이 됐는데
이는 이 식에서만 그 효과가 있고 여전히 i2는 정수 변수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i2는 원래 정수 변수로 계속 사용되고 형변환 연산자가 있는 식에서만 형변환이 일어나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식을 보면 i2는 형변환이 되어 그 값은 150.00인 실수가 되고 이 실수를 정수인 100으로 나눈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실수이면 실수 계산이 사용되므로 값은 1.5가 되고 실수형 변수인 f2에는 1.5가 대입되게 됩니다. 형변환 연산자를 조금 더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이런 식이 있다면 둘 다 정수로 변환되어 소수점 뒤의 자리는 버려져서 29 더하기 21이 되어 값은 50이 됩니다. 이 식도 정수인 6과 4가 실수로 변환되어 값은 1.5가 나옵니다. 다음 식을 살펴보면 앞에 6이 실수로 변환되어 실수 정수의 계산이 되고 둘 중 하나라도 실수이면 실수 계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앞에 식과 같은 실수 계산을 사용하여 값도 1.5가 나옵니다. 이 형변화는 오브젝티브-C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려면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컴파일을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입 연산자인 등호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int count는 5이고 count는 count 플러스 10이라는 코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 count는 count 플러스 10이라는 코드가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느낌일 겁니다. 이 코드는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코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등호 기호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값부터 먼저 구한 다음 그 값을 왼쪽 변수에 대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count에는 5가 들어있고 5와 10을 더한 값인 15를 다시 count라는 변수에 집어넣으면 먼저 있던 5 값은 없어지고 15로 치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count는 15가 됩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들어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left value와 right value라는 걸 배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램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실행하기 위해 CPU의 레지스터로 그 데이터 값을 가져오면서 동일한 데이터 값이 램과 CPU에 존재하게 됩니다. 램에 있는 값을 left value, 왼쪽 값이라고 하고 CPU에 있는 값을 right value, 오른쪽 값이라고 합니다. 위의 식에서 등호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count는 램에 있는 왼쪽 값이고 등호의 오른쪽에서 연산되어 처리되어지는 값들은 CPU의 레지스터로 이동된 오른쪽 값들입니다. 즉 왼쪽에 있는 count와 오른쪽에 있는 count는 값은 같아도 그 저장 위치가 하나는 램에 있고 하나는 CPU의 레지스터에 있는 것입니다. CPU가 count 값인 5를 램에서 가지고 와 10을 더하고 연산한 결과 값인 15를 일단 레지스터에 기억을 하고 그 값을 램에 있는 count로 출력하기 전에는 아직 count 값은 5이고 만약 덮어 쓴다면 이때 count는 15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왼쪽의 count와 오른쪽의 count는 다른 기억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둘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코드의 축약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count는 count 플러스 10이라는 이 코드는 count 플러스는 10과 동일한 코드입니다. 이건 코드를 줄이기 위한 편의를 위해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를 응용하면 count는 count 마이너스 10은 count 마이너스는 10과 동일한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수식은 CPU에 직접 집적되어 있는 명령어 중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표현이지 CPU에 실행하라고 행동까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제 값을 구하라는 표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 단위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프로그램에서 각 줄은 하나의 개별적인 문장이고 하나의 개별적인 명령어로 간주됩니다. 이게 뭐 별다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A 플러스 B 이렇게만 이런 식만 써서는 실행이 되지 않고 완전한 문장으로 C는 A 플러스 B와 같이 산술식과 치환식으로 구성된 수식 문장으로 작성해야지 실행까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장에는 입출력문, 수식 문장, 제어문 등이 있는데 각 파트마다 문장의 구성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파트 부분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입력, 출력, 기억, 연산, 제어에서 연산이라는 부분 중 연산자라는 것을 살펴봤고 중요한 형 변환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어 부분 중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